태국 캄보디아 전쟁이라는 긴급 상황 속에서 각국 교육 대표단들이 하나둘 철수를 결정하며 박람회장이 텅 비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부스만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오히려 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태국 교육부 관료가 이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한 덴마크 교육 전문가가 목격한 한국의 진짜 모습은 전혀 달랐는데요. 과연 다른 나라들이 모두 포기한 상황에서 한국만이 보여준 특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로라 헬릭센입니다. 덴마크에서 온 교육기술 스타트업의 프로젝트 매니저죠. 이번 아세안-유럽연합 교육기술 박람회 참가를 위해 방콕에 도착했을 때 아시아 특유의 뜨거운 열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꼈던 건 이곳의 엄청난 에너지였어요. 택시기사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고 도심 곳곳마다 박람회 홍보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죠. 방콕의 거리는 늘 그렇듯 복잡하고 활기찼지만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기대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박람회장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컨벤션 센터 안에 수십 개국의 부스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핀란드의 개인 맞춤형 학습 플랫폼, 독일의 가상현실 직업교육 시스템,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학습 분석 도구까지 각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교육 기술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저 역시 우리 회사가 개발한 협업형 온라인 학습 도구를 소개하러 왔지만 솔직히 말하면 경쟁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람회장을 둘러보면서 각 나라별 부스의 특색을 관찰하는 게 저의 첫 번째 일이었어요. 프랑스 부스는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자랑했고 일본 부스는 로봇과 함께하는 학습 경험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부스에서는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에 대한 솔루션을 전시했죠. 각각 나름의 철학과 접근 방식이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눈에 띄었던 건 한국 부스였습니다. K-에듀라는 로고 아래 깔끔하게 정리된 전시 공간이었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화려한 디스플레이나 현란한 데모는 없었어요. 대신 뭔가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한국은 교육열은 높지만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아마 딱딱한 주입식 교육 시스템을 홍보하러 온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유럽 관점에서 보면 창의성보다는 효율성에 치중한 시스템이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개막식 시간이 되자 각국 대표들과 참가자들이 메인홀에 모였습니다. 태국 교육부 장관이 무대에 올라 환영사를 했는데 아세안과 유럽의 교육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이번 박람회가 가져올 혁신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죠. 저도 스마트폰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하면서 들었는데 갑자기 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보면서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누군가의 개인적인 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컨벤션 센터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빨간색 속보 자막이 뜨기 시작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단순한 국경 분쟁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태국 정부가 국방동원령을 발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캄보디아 역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뉴스가 이어졌죠. 박람회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불안감이 읽혔고 여기저기서 본국으로 연락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상황이 급변하면서 박람회장 곳곳에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긴급방송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안내했지만 각국 대표단들은 이미 본국 정부와 연락을 취하며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덴마크 대사관에 연락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직 직접적인 위험은 없어 보였습니다. 방콕은 국경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부스를 구경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확인하거나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어요. 몇몇 유럽 국가 대표단들은 이미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부스에서는 직원들이 급하게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고 프랑스 대표단도 본국과의 통화 후 철수 준비에 들어갔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뉴스를 더 자세히 확인해 보니 국경 충돌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양국 모두 군대를 동원했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한국 부스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하나둘씩 철수 준비를 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와중에도 K-에듀 로고가 선명한 한국관만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직원들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부스들이 전시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국 부스의 모든 디스플레이와 시연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늦었나 싶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못 봤거나 아니면 본국에서 아직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 부스 직원들의 표정을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다만 뭔가 다른 대응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람회 주최 측에서는 오후 늦게 공식 발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절반 이상의 부스가 운영을 중단했거나 철수 준비에 들어간 상태였어요. 싱가포르 대표단은 당일 저녁 비행기로 출국한다고 했고 일본 부스도 내일 아침 일찍 철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쪽은 더 빨랐어요. 대부분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떠날 계획이었죠. 그런 가운데 저는 계속 한국 부스를 관찰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다른 나라들과는 확실히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선입견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단순히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철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태국 정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각국 대사관들도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발송했어요. 박람회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만 해도 활기찬 전시장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대피소 같은 느낌이었죠. 사람들은 짐을 챙기거나 본국과 연락을 취하느라 바빴고 전시는 뒷전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태국 교육부 디지털 정책국의 한 부국장이 한국 부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중년의 남성으로 보이는 그는 꽤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계속 운영한다고요? 한국 분들은 현실 인식을 못하시나요? 목소리에 조롱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상황인데 교육 박람회가 중요합니까? 한국 부스 직원들은 차분하게 응답했지만 태국 부국장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철수하는데 한국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기술력을 자랑한다고요? 주변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국교육부 해외협력팀 팀장으로 보이는 분이 나서서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희도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 부국장은 더욱 비꼬는 투로 말했죠. 다른 방식이요? 위험을 무시하는 게 다른 방식입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니까 한국 교육이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태국분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른 나라를 비난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였거든요. 더구나 저도 한국에 대해 비슷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태국 부국장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집을 부리는 게 과연 현명한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조용히 한국 부스를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마트 패드를 켜서 한국 부스의 시연 내용을 살펴봤는데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다른 부스들이 평상시와 같은 데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 부스의 시연 내용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재난 상황에서의 교육 연속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소개했을 텐데
지금은 비상사태에서도 중단되지 않는 교육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고 있었죠. 마치 현재 상황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내용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정말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부스들은 현장 직원들이 직접 장비를 조작하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한국 부스는 뭔가 달랐어요. 직원들이 있긴 했지만 시스템 자체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원격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았죠. 호기심이 생긴 저는 한국 부스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시연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태국과 캄보디아의 현재 상황이 반영된 교육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미리 준비된 데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위기 상황을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 부스의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희 시스템은 실시간 상황 인식 기반의 적응형 교육 플랫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현재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련된 교육 콘텐츠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국제 분쟁 상황에서는 위기 관리, 국제관계, 평화 교육 등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럼 이 시스템은 언제나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니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때 제가 깨달은 건 한국 부스가 다른 곳들과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위기 상황에서 교육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한국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났어요. 한국 부스는 이미 2시간 전부터 원격 자동 전환 모드로 바뀌어 있었다는 겁니다. 현장 직원들이 모든 걸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 서버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적절한 콘텐츠를 선택해서 제공하고 있었던 거죠. 이는 현장에 사람이 없어도 심지어 긴급 상황에서도 교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만약 현장 직원들이 모두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 시스템은 계속 작동하나요? 저의 질문에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그 점이에요. 교육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철학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올바른 정보와 교육이 더욱 중요하죠. 그 순간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경직되고 융통성 없다고 생각했던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사실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며 철수할 때 한국은 이미 그런 상황을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에서 여전히 태국 부국장이 한국 부스를 비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저는 그의 말이 얼마나 표면적인 판단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교육 연속성을 실현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점점 더 이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람회장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 4시경에는 대부분의 부스가 운영을 중단했거나 철수 준비에 들어갔어요. 유럽 대표단들은 이미 호텔로 돌아가 짐을 쌌고 아시아 국가들도 하나둘씩 박람회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고 있었지만 사실상 박람회는 중단된 상태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한국 부스만은 여전히 정상 운영되고 있었어요. 아니, 정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현재 상황에 맞춰서 시스템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부스들이 텅 비어가는 상황에서도 한국 부스 앞에는 여전히 몇몇 관심 있는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감탄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교육 기술이 이 정도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시연을 지켜보면서 저는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전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교육 솔루션의 연속성이었습니다. 다른 시스템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단되거나 오류가 생기기 마련인데 한국 시스템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학습 기회로 전환시키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교육 콘텐츠에 반영시키고 학습자들이 현실과 연결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변에 있던 스위스 대표에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 전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살아있어요. 정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인공지능이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최적의 교육 방법을 찾아내는 것 같았어요. 스위스 대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위기 상황에서 이런 대응이 가능하다니. 한국 부스의 해외협력팀 팀장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어요.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교육의 중단 없는 연속성입니다.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위기 대응 교육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제공되는 교육 내용은 현재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이죠. 저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 시스템은 어떤 종류의 위기 상황에도 대응 가능한가요? 팀장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네, 자연재해, 전쟁, 팬데믹, 경제 위기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별로 최적화된 교육 콘텐츠와 전달 방식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접근이었어요. 교육을 단순히 평상시에만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필수적인 서비스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요. 융통성이 없고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사실은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났던 겁니다. 다만 그 유연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과 효과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오후 5시가 넘어가면서 박람회장은 거의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부스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대부분의 참가자들도 호텔로 돌아가거나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덴마크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상황을 점검받았지만 당장 대피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한국 부스에 머물면서 이 놀라운 시스템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때 한국 부스의 젊은 기술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 기술자는 아마 제 나이 또래인 것 같았는데 눈빛이 정말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어요.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교육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그의 첫마디부터 저는 집중하게 되었어요. 교육은 위기 때 더 필요한 거라는 게 저희의 철학이거든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게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깊이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육을 평상시의 서비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젊은 엔지니어의 말을 들으니 완전히 다른 관점이 열렸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실제로 학습자들이 접속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태국과 주변 국가의 수천 명의 학생들이 저희 플랫폼에 접속해서 현재 상황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국제관계, 분쟁 해결, 평화 구축 등의 내용들이죠. 정말 놀라웠어요. 다른 교육기관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시스템은 오히려 더 많은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재난 상황에도 지속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거네요. 제가 말하자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저희는 교육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해요. 특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그렇죠. 그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 젊은 기술자의 말에서 한국의 교육에 대한 진정한 가치관을 볼 수 있었거든요. 교육을 단순히 상업적인 서비스나 편의 시설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의 기본 인프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전기나 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저의 질문에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몇 년 걸렸지만 이런 철학을 갖게 된 건 훨씬 오래전부터예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왔거든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만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문화가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의 교육열을 단순히 입시 경쟁이나 성과 중심의 문화로만 이해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과 의지가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박람회장에 방송이 울렸어요. 주최 측에서 공식 발표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자와 함께 메인홀로 향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무슨 발표를 할지 예상하고 있었어요. 메인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각국 대표단과 주최 측 관계자들이었는데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박람회 조직위원장이 무대에 올라서서 심각한 표정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상의 이유로 박람회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상했던 발표였지만 공식적으로 듣고 나니 뭔가 아쉬웠어요. 이틀 더 남은 일정이 모두 취소되는 거였거든요. 조직위원장은 계속해서 참가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각국 대표단들은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한데 뭔가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요. 홀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기술 전시는 중단되었지만 교육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뭘 말하려는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 부스에서 본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까웠거든요. 한국의 K-에듀 시스템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학습자들에게 현재 상황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전시가 아니라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제 말을 신기하게 듣고 있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덴마크에서 온 교육기술 전문가로서 오늘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위기 상황에서 교육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는 시스템을요. 태국 교육부 부국장이 제 말을 끊으려고 했지만 조직위원장이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교육이 평상시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해외협력팀 팀장이 저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용기가 났습니다. 저희 모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웠다고 생각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왔을 때 단순히 중단하고 대피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요. 교육만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메시지가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홀 안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관심 있게 듣고 있었거든요. 몇몇 유럽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람회는 중단되지만 진정한 교육 혁신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오늘 확인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조직위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어요. 그러자 홀 안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의 훌륭한 시스템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기뻤거든요. 박람회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후 저는 호텔로 돌아가서 본사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박람회 중단 소식과 함께 간단한 참관 후기를 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보니 오늘 경험한 일들이 너무나 특별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하루 동안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박람회 개막, 전쟁 소식, 각국의 철수, 그리고 한국 부스만의 특별한 대응까지. 글을 쓰면서도 계속 놀라웠던 건 한국이 보여준 접근 방식이
정말 혁신적이었다는 점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모두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인 반면 한국만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하나씩 되돌아봤습니다.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유연하고 실용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만 그 유연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과 지속성에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교육 철학이었어요. 교육을 단순한 서비스나 상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의 기본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기나 통신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 시설로 보고 있었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개발된 시스템이니까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작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팔러 갔지만 한국은 철학과 의지를 설계해온 유일한 나라였다. 정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기술적 완성도나 상업적 매력을 어필하는 동안 한국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신들만의 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이라는 게 반드시 화려하고 눈에 띄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겉보기에는 다른 부수들보다 덜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이었거든요. 이건 저에게 기술 개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줬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어요. 덴마크로 돌아가면 한국의 교육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연구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 회사와 한국 측 간의 협력 방안도 모색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의 차원을 넘어서 교육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밤늦게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만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교육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다는 생각으로 잠들었어요. 교육이 가장 나중에 멈추는 나라, 바로 한국이었다는 깨달음과 함께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